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계속 독서지도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이번 시간에는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비교적 빠르게 또 정확하게 이왕이면 문제를 정말 현명하게 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물론 저도 늘 문제 해결을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해결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저에게도 혹은 누군가에게도 피해가 덜하면서 만족스러울 만한 해결책을 모색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해결력에 대한 정의부터 설명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 정의는 피사의 문제 해결 영역 전문가 위원회에서 내린 정의가 되겠습니다. 저 피사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 말의 줄임인데 거기 안에 문제 해결 영역 전문가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적이고 범교과적인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지적 과정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이게 곧 문제 해결력이다 라고 정의했고, 이어서 메이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문제 해결자가 명백하게 해결 방법을 알 수 없을 때 목적 상황 속에서 현재 상황을 유도하는 인지적인 처리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분의 정의에서는 해결 방법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네요. 그러면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겠죠. 그러니까 즉 앞서 제가 시작을 할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보다 나은 해결 방안들을 이리저리 모색을 해볼 겁니다. 그런 과정을 문제 해결력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신 거고, 그 다음 국내 이미경 연구자께서는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문제 해결력은 학습자가 문제 상황 속에서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고 중요한 특징이나 관련성을 파악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인지적인 활동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앞선 연구자들 혹은 그 위원회의 정의와 겹치는 부분도 있죠. 아무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지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같은 맥락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문제 해결력은 결국 다양한 경험,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직감적 사고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이와 같은 문제 해결력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학교 교육 과정의 주요 목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배우는, 가르치는 모든 교과목들 안에는 나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교육과정의 목표에 문제 해결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해결력은 체계적인 분석, 효과적인 협력 기술 등과 함께 21세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9가지 학습 기술 가운데 하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또한 이런 이유들 때문만이 아니라 어쨌든 한 사람이 살아나가는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그때마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회피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해결력이 없다 또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에게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시쳇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본인이 당당히 맞서서 해결을 해나가야 되겠죠. 네, 아무튼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문제 해결력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제 해결력이 높지 않다라는 결과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날 발표된 결과인데 OECD에서 국제 성인 역량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그 안에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사는
미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 등 31개 나라 성인들 약 16만 명 가량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문제 해결력은 평균 251점이었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들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풀어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성인들은 OECD 평균보다 문제 해결력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숫자로만 보자면 뭐 10몇 점쯤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할 때 저해하는 요소가 또 있겠죠? 과연 그것들은 무엇일지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을 지었는데 첫 번째는 경험 부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간 부족입니다. 결국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들 그 말인즉슨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대하는 자세 그리고 대처하는 모습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의연하게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 라는 모습일 수 있죠. 하지만 경험이 없다. 이런 문제를 처음 겪는다 라는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우왕좌왕 결국에는 가장 좋은 해결 방안도 모색을 못하고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또한 경험이 쌓이게 되면 전자처럼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떨 때에는 나에게 충분한 해결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발휘하지 못한 채 결국 최상의 해결책이 아닌 그닥 좋지 않은 그런 방안들을 적용을 하는 바람에 최상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문제 해결을 저해하는 요소는 결국 부족한 것들, 시간이든 경험이든 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문제 해결을 잘하려면 다양한 경험들을 쌓는 것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문제 해결 과정인데 5단계로만 구분을 지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대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등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위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1단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리게 되면 이 문제로 인한 현상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상은 사라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현상만을 제거하고 근본 원인 해결을 하지 못하면 그 현상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물론 워낙에 지금 시간도 없고 뭐 등등 그럴 때에는 일단 현상만을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근본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결국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상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를 검증하기, 그 다음 네 번째에서는 해결책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나와 있습니다. 즉 문제를 검증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런 다음에 해결 방안들을 모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방안들 가운데에도 어떤 것들은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시행착오만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많은 생각 끝에 적정한 방안들을 모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모색을 했으면 그걸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뒤에 어떤 결과를 받아야 될 텐데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결국 한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런 방안이 있구나. 또한 적용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구나. 또 이런 결과를 얻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마도
초상까지는 못 되더라도 비교적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만 우리 삶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해결을 잘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물론 모든 문제에 대한 100점짜리 만점의 해결은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다 이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그럴 때에는 나에게도 큰 피해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잘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만약에 지도를 하신다고 한다면 다양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걸로 진행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그림책이나 동화책들을 보게 되면 보통의 이야기 구조가 발단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 위기, 절정, 결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항상 위기가 발생을 해요. 즉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떤 해결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안들을 내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그 안에서 그걸로 토의를 하든 토론을 하든, 그러면 조금 더 서로의 사고가 넓어지니까 그러면서 간접 경험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때는 이런 방안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나름의 지식과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면서 이번 시간의 내용을 가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